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46771이고, 이 사건 번호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통 사건 접수가 되면은 이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보통은.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이 5월달이니까 뭐 21년도 뭐 한 후반기에 신청한 사건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뭐 20년도 뭐 19년도 요런 사건이 있으면은 22년도는 괜찮은데 21년도나 아니면은 뭐 19년도 사건이 있으면은 뭔가 되게 늘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사건 번호를 볼 때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수원지방법원이고 평택 5개예요. 수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굉장히 많죠. 평택, 안산, 뭐 이렇게 관할법원을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수원 본원, 뭐 수원,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이렇게 있죠. 자, 소재지는 오늘은 또 안성이에요. 안성에 있는 홍익아파트. 지난 시간에도 이걸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물건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또 가져와 봤고,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16.24평, 전용 면적이죠. 등기부에 있는 면적이고, 그리고 대지권은 13.88평이고,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라서 낙찰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요. 경매를 위하여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아, 예, 권리 분석을 위하여 승승장구하네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글쎄, 이제 구독자가 뭐 1,400명이 넘긴 했는데 뭐 크게 뭐 이렇게 그건 없죠. 그래, 매각 물건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면은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인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건물 전부인 경우도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사건이고, 낙찰받으면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은 없는 거예요. 건물 전부만 나오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예상되는 거는 나중에 토지를 누군가 토지주가 와가지고 사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 사가면은 뭐 주차장도 막아버리고 자기네 땅이라고 막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매번 매각 물건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라고 보고 있는 게 가끔 조심해야 될 게 나오니까 보고 있는 거고, 토지 뭐 대지권 미등기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뭐 감정가에 포함이 되면은 취득하긴 하지만. 송도 운동이님 안녕하세요. 추석률 100%네요. 송도 운동이님 반갑습니다. 자, 사건 접수는 작년 8월이고 소유자는 소땡땡, 채무자 소땡땡이고, 소유자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고 채무자는 이 돈을 빌린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람이 빌린 건데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소유자 소땡땡이고 채무자 박땡땡일 수도 있는데 뭐 요건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상보증이니까. 채권자는 박땡땡. 이 채권자를 볼 때 개인이냐 아니면은 뭐 은행, 뭐 법인이냐 이런 걸 보면서 가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강제경매인 경우가 많죠. 뭐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가 많으니까. 임차인의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죠. 사실은 채권이죠. 채권인데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물권화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면은 강제경매가 되고, 근데 개인인데 임의경매인 경우도 있죠. 근저당 뭐 설정해가지고. 요것만 보고도 어떻게 돌아가는 사건인지 좀 알아갈 수 있으니까. 감정가가 1억 4천. 입찰가는 한 번 유찰돼가지고 9,800. 약간 소액 물건이기도 해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뭐 1주택 있는 분들도 약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약간 소액의 물건을 가져와 봤고, 사진 잠깐 볼까요? 사진 보면은 사진이 많이 요 아파트예요. 요렇게 여기 단지 되게 넓죠. 지지난 시간인가 했던 아파트 단지인데 되게 넓어요. 넓고, 문짝 보면은 뭐 새로 지은 신축은 아니죠. 신축은 아니고.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네요. 현관이 여기 있네.
여기 있고, 복도식이 아니죠. 요거는 복도식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이 있고, 계단식이에요. 여기. 그리고 발코니 있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 위치가 안성이에요. 안성인데 약간 떨어진 동네에 있는 거죠. 그렇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사실 기본 사항 보시고 등기사항에 인수하는 게 있는가 보시고 그 점유자 인수하는 게 있는지 보는 게 사실은 기본이죠. 왜냐하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요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등기 해서 이 중에서 다 얘네들 후보인데 이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이 친구 가압류 14년도 6월 20일이니까 날짜가 제일 빠르잖아요.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기침이 나왔네요. 그래서 가압류 낙찰받으면 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등기부상에는. 근데 또 등기상에 볼 때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누군지를 봐야죠. 보니까 강제예요. 박유미 툭 튀어나왔어 여기서. 등기사항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지? 보면은 임차인 잠깐 볼까요? 임차인에 계시네요. 왜냐면 처음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개인이었는데 강제 경매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경매 사건 보다 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같으니까 임차인분이 경매 신청하셨구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해가지고 하셨구나. 그러면은 진짜 진성 임차인이겠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전입일자하고 말소기준 권리하고 날짜를 비교해서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돼요. 대항력은. 근데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전입은 2011년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확정일자란 거는 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라 하면은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죠. 우선변제권은 법원에서 배당받을 때 배당받는 순서예요. 순서. 근데 이거는 둘 중에 쉽게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중에 늦은 걸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니까 요거는 전입은 2011년이고 확정일자는 2013년이니까 우선변제권 날짜는 2013년 5월 8일에 발생한 거죠. 그럼 줄을 세어보면은 그래도 가장 빨라요. 말소기준 권리가 14년도니까. 맨님, 최성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호박님이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되는데 저희 두 가구가 있는데 만약 2억짜리 취득해서 3주택이 되면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양도하면은 또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3주택 되면 지금 취득세 12%죠 아직. 취득세 12% 되고 양도세는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중과세는 지금 유예되고 있죠. 배제되고 있죠. 양도세는 내년 5월까지 팔면은 좀 중과세는 안 받을 수 있고 일반 과세로 맞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증금이 5천이에요. 5천이고 월세가 13만 원이래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을 했어요. 8월 달에. 그러면은 이분은 또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네요. 소액 임차인이면은 소액 임차는 지난 시간에 했죠. 예전에 해가지고 소액 임차인이고 배당액을 다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되면은. 왜냐하면은 이분은 우선 변제권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다가 다 배당되겠죠. 다 배당되고 나머지 가압류 일반 채권들은 안분 배당해서 가져가고요. 요런 사건이고 일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긴 한데 다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볼까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은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보면 요게 말소기준 권리 되는 거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꼭 보라고 했죠. 이거 정보 출처의 구분을 보면은 현황조사 갔을 때 민땡땡님이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확인해 보니까 똑같아. 권리신고하신 분이랑. 근데 두 분이 배우자예요. 부부예요. 부부니까 같은 세대가 돼 있는 거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하고 권리신고. 현황조사는 참고만 하시고 권리신고가 그래도 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낙찰받으면은 다 배당받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뭐 교부 청구한 게 있긴 한데 요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 큰 게 없다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도 한번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했었는데 당했어야 할 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배당 순위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빠르니까 13년도니까 다 배당 받아 가는데, 근데 만약에 법정기일이 더 빠른 체납 세금이 있으면은 그 세금이 먼저 배당 받아 가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긴 해요. 이거는 100%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건입니다. 다 배당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에 선순위 그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없다고, 체납 세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다 배당 받아가는 사건이고요. 근데 100%는 알 수 없어요. 위치 보시면은 일단은 다 배당 받아 간다고 가정하고 봅시다. 압류 들어온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요. 뭐 같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성인데, 여기 지도가 너무 좀 작은가? 안성이면은 좀 더 가면, 자, 지도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평택이 있고 안성이 있고, 안성이 있는데 약간 끝쪽이에요. 안성 끝쪽이고, 여긴 고도국제신도시 평택이죠. 이 평택 여기 지하철 지나가고요. 여기는 안성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도로가 공사 중이죠. 도로 하나 공사 중이에요. 홍리아파트 옆에. 이게 세종이랑 서울까지 이어지는 거. 곤지암님 안녕하세요. 방금 카톡 하셨던 분 아닌가요? 아니신가요? 운전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 이 도로 호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안성에는 이렇게 다울지도의 개발 정보를 보면은 여기 있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여기 호재가 하나 있고, 여기 세대수를 한번 볼까요? 세대수가 굉장히 커요. 여기는 홍익 아파트가 세대수가 1719세대 크죠? 1719세대고, 단지 정보를 봤을 때 여기가 면적이 53.69예요. 전용 면적이라고 했죠. 전용 면적 찾아보면은 53.69. 여기서 면적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전용 면적을 53.69가 아니죠. 얘는 그럼 좀 커야겠죠. 요거네. 얘가 되는 거고, 이 해당 세대에 대해서 한번 평면도도 확인해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주방, 거실이 또 있으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지은 지 좀 됐지만은 대단지에 홍익 아파트가 나오고, 이렇게 복도식이 있긴 한데 우리 아파트는, 우리 물건은 계단식이죠. 엘리베이터 있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깔끔하게 관리는 했어요. 대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로 클릭한 상태에서 시세를 눌러보면은 현재의 실거래가가 나와요. 1억 4천이었네요. 5월달에 거래된 거. 그리고 지난달에 1억 3,800,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 되나보다 여기가. 그럼 호가를 보겠어요. 호가를 보면 매매 호가가 1억 4,300, 1억 2천도 한 게 있네. 근데 1층 1억 2천에 1층, 그리고 10층 1억 6천. 내부 사진이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아까 봤던 평면도에다가 내부 사진. 이건 리모델링 한 거죠. 여기 바닥도 했고, 도배하고, 싱크대 교체한 것 같아요. 교체하고, 샤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는 지금 중문이 없는데, 중문 공사를 해도 돼요. 근데 여기가 좀 너무 좁으면은, 중문 공사하면 조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중문 공사하면은 밖에 소음도 안 들리고, 좀 방음이랑 난방도 좀 괜찮으시겠죠?
이건 되게 리모델, 화장실 다 리모델링 했네. 타일까지 다 갈았어요, 여기. 이렇게 신발장도 이쁘게 놓고. 베란다도 이쁘게 했다, 바닥을.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1억 6천. 근데 우리 사건문이 그 리모델링 했는지는 모르는데, 안 했다고 가정하고, 1억 4천에, 1억 4천에, 일로 오네. 1억 4천에 팔 수 있다. 현재 시세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요걸 이제 양도가액을 맞춘 다음에, 입찰가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 여기서, 감정가가 딱 1억 4천이네? 1억 4천. 하고, 그래. 한 1억에 들어가 보자. 1억에 들어가면은, 대출 70% 받고, 금리 4.5% 정도 잡고, 그리고 취득세 1.1%. 이거 보면 되죠. 1.1%. 이렇게 봤을 때, 들어가는 현금이 한 3,300 정도 들어가고, 이 미납관리비는 가셔가지고 조사해 보셔야 돼요. 조사해 보셔야 되고, 청소도 뭐 내가 전세나 월세 줄 거다 하면은, 입주 청소 이용하시면은 한 4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거주할 거다 하면 이사비용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넣으시면 좋고, 그럼 내 투여된 현금이 나오죠. 초기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외하고 봤을 때 3,300 정도 들어가고, 바로 팔면은 4천 중에서 양도세 내야죠. 근데 주택이 없다, 난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2년 뒤에 2년만 보유하고 비과세 매도하면 4천이 남고, 내가 집이 한 채 있어, 1주택자야. 그러면은 비과세는 안 되고, 비과세는 안 되는데 양도세 내고 팔아야 되죠. 근데 1년 내에 팔면은 70% 뭐 77% 지방세까지 뭐 나오니까 1년 내에 파는 거는 좀 그렇고, 요거를 봐서 전세가 얼마일까요? 전세는 1억 1천. 전세 주면은 바로 상환되죠. 전세가 좀 그래.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럼 1000에 60이네. 3000에 35고, 1000에 60 하면은 되겠다. 1000에 60에 월세를 주면은, 3,300만 원 들어간 거에서 1000만 원 회수 되고요. 그리고 2,300만 원 들어간 거에 내 돈이. 그리고 60만 원 나오는 거에서, 월 이자 26만 원 빼면은, 뭐 한 22만 원 정도 남아요, 매달. 괜찮죠? 2,300에 22만 원 남으면은, 그래도 금리가 뭐 18%까지 안 돼도 뭐 한 16% 정도의 금리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썰이 하늘님, 안녕하세요. 우리 썰이 하늘 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강생이십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나름 괜찮아요. 지금 이게 아파트가 시세가 요새 쭉 뭐 올라간다, 뭐 거래가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는 거래가 꾸준히 있죠. 꾸준히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월세도 주기 싫다 그러면 전세 줘버리면은, 우리 1억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튀어나오죠. 네, 곤지암님,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 일단, 네, 내일 입찰 가시는데 화이팅입니다. 요런 물건입니다. 괜찮죠? 정리하면은, 안성의 홍해 아파트는 감정가 1억 4천인데 현재 시세도 한 1억 4천 정도 되고, 등기상에 인수하는 거 없는데, 선순위 임차인 분이 경매 신청하신 거예요. 하셔가지고 뭐 전액 배당 받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교부 청구한 게 있어요. 뭐 입찰하실 분들은 여기 교부 청구한 거, 세금 내라고 날라왔던 것들 어딨어? 교부 청구서, 국땡땡, 옹땡땡, 옹은 어디지? 안땡땡은 안성시겠죠. 안성시 교부 청구서, 뭐 당해세 정도 되겠죠. 당해세가 근데 뭐 크지 않으니까. 교부 청구자 평택 세무서인가 그러면? 좀 많다. 요걸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할 길은 사실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뭐 우리 글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매 사건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요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현재로서 요것만 보면은 인수하는 게 없긴 하지만,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더 당해세란다.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를 경우에는
법정 그 세금이 먼저 배당받아 가니까 나중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부 인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요런 사건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전세 1억에 낙찰받으면은 전세는 1억 천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 튀어나오고 1억에 받았을 때 월세주문 1,000에 60 해가지고 월 이자 한 27만 원 내고 매월 23만 원씩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말이 좀 빨랐네요. 말이 빠른 게 아니고 말이 많았네요.